최근 발표된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에서 역사상 가장 높은 비율의 자산운용사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과대평가됐다. 무려 60%가 그렇게 답했고 그중 절반 이상은 AI 버블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펀드 매니저들 그 위험하다고 말하는 주식들을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가격에서도요. 그 이유는 포모 때문입니다. 놓칠까봐 두려운 거죠. 누구도 먼저 내렸다가 시장이 계속 오르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최근 엔비디아의 유일하게 매도 의견을 유지하던 마지막 애널리스트마저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월가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버블은 마지막 곰이 황소로 변할 때 꼭대기에 도달한다. 오늘은 마이클 버리와 알렉스 카프의 공방을 바라보며 시장의 위치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콘텐츠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최근 AI 투자 열풍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전설적인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다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2년 만에 X에 복귀해 시장이 닷컴 버블을 연상케 하는 위험한 거품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버리는 때로는 우리가 버블을 본다. 때로는 그것에 대해 무언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승리일 수도 있다고 썼습니다. 이 문장은 영화 워게임 속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핵전쟁은 승자가 없는 게임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인용한 것으로 지금의 시장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프로필에 카산드라 언체인드, 재앙으로 향한 잘못된 발걸음, 2025년 12월 공개 예정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카산드라는 진실을 말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리스 신화 속 인물로 버리는 자신을 그와 같은 존재로 비유한 셈입니다. 이는 그가 2011년 밴더빌트 메디컬 센터에서 발표한 연설, 재앙으로 향한 잘못된 발걸음, 파멸의 기계 내부와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는 그때도 사회 전체가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며 냉철한 개인의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버리는 이번에도 특유의 위트와 상징으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다이로 AI 투자 열풍을 제국으로 빗대며 SNS 배너를 영화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 속 오비완 케노비가 스톤트루퍼를 속이는 장면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들이 당신이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3장의 차트를 게시했습니다. 첫째는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성장률 둔화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각 기업의 클라우드 사업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왼쪽의 검은색 막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 성장률, 그리고 빨간색 막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최근 추세를 의미합니다. 한눈에 봐도 세 기업 모두 빨간색 막대가 낮죠. 즉,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AI 붐 이후 기술 기업들의 자본 지출 급증입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 기술 기업들과 TMT, 즉 통신, 미디어, 기술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 즉 얼마나 공격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1999년에서 2000년 닷컴 버블 때 설비 투자 성장률은 20%를 넘었고 기업들은 인터넷 시대가 온다며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꺼지자 성장률은 곧바로 마이너스로 추락했죠. 그런데 지금 2025년을 향해 가면서 비슷한 상승 패턴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성장률이 18%를 넘었고 이건 닷컴 버블 당시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셋째는 엔비디아, 오픈 AI,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순환적 거래 구조였습니다. AI 산업이 사실상 거대한 폐쇄 생태계처럼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오픈 AI에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동시에 오픈 AI와 AMD,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에 칩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오픈 AI는 오라클과 3천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고 이 인프라에는 다시 엔비디아 GPU가 사용됩니다. 또한 AMD는 GPU를 공급하면서 오픈 AI 주식 매입권을 갖고 있죠.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오픈 AI, 오라클, 다시 엔비디아로 돈이 돌고 AMD 역시 오픈 AI와의 지분 관계를 통해 같은 순환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는 이어 가던 길 가라라는 글과 함께 닷컴 시절의 통신 인프라 과잉 투자를 분석한 책 캐피탈 어카운트를 인용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AI 기업들이 수백억 달러를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지만 수요가 꺾이면 닷컴 붕괴처럼 공허한 자산만 남을 것이다. 그의 말은 행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의 운용사 스콰이어는 3분기에 엔비디아 주식 100만 주와 팔란티어 주식 500만 주에 대한 풋옵션, 즉 하락 베팅을 매입했습니다. 각각의 명목 가치는 1억 8,700만 달러와 9억 1,200만 달러로 총 규모는 약 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AJ벨의 투자이사 러스 몰드는 버리가 현재 시장의 AI 인기주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매우 비전통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스타만테 캐피탈의 CEO 다니엘 부스타만테 역시 버리의 관점을 지지하며 매그니피센트 7의 자본 지출이 이미 실적을 압박하고 있고 개인 투자 자금이 과도하게 몰렸으며 마진 대출은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마른 장작 위에 휘발유를 부어놓은 상태이며 작은 불씨 하나면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결국 마이클 버리는 다시 한번 거품 경고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스타워즈 밈과 영화 워게임 인용을 통해 시장의 광기를 풍자하며 AI 시대에 재현되는 닷컴 버블의 그림자를 가장 먼저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했고 팔란티어는 5천억 달러에 육박하며 마스터카드와 엑슨모빌, 넷플릭스를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평가가 실적 기대에 못 미친다면 주가는 급락할 수 있습니다. 카프는 CNBC의 스쿼크박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윤리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업 중 하나를 공매도하고 있다. 도덕적인 일을 하지 않는 회사를 골라서 공매도하라. 팔란티어는 3분기 실적에서 월가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다음 날 주가는 장 초반 한때 9% 이상 급락했습니다. 카프는 공매도 세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극도로 부당하다. 그리고 그들이 틀렸다는 게 증명될 때 나는 춤을 출 것이다. 버리의 숏 포지션에 대해 카프는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그가 공매도한 두 기업은 돈을 가장 잘 벌고 있는 회사들이다. 정말 이상하다. 그는 이어 칩과 온톨로지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시각화하는 우리의 핵심 기술을 숏한다는 발상 자체가 완전히 미친 짓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카프는 팔란티어의 성장성과 사명감을 근거로 공매도 세력을 도덕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틀렸다고 비판했고 결국 성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팔란티어의 성장세가 분명하더라도 시장이 이 성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마이클 버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 위험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도 위험 보험을 활용해 대규모 숏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이 판단으로 그의 펀드는 막대한 수익을 거뒀고 영화 빅숏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지며 붕괴를 미리 본 사람이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강점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를 읽는 통찰력, 과잉 대출, 인프라 과잉 투자, 시장 과열 같은 시스템의 불균형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의 한마디, 그의 포지션 변화는 여전히 시장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그의 숏 포지션이 공개되면 관련 종목이 흔들리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의 성공이 영원한 예측력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버리가 이후 모든 판단을 맞춘 것은 아니며 타이밍을 놓치면 손실도 큽니다. 버블이 존재하더라도 그 붕괴 시점을 정확히 맞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언론이 만들어낸 버리 효과는 종종 과장됩니다. 그의 경고는 참고할 만한 통찰이지만 맹신할 대상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를 읽어내는 시각입니다. 알렉스 카프는 분명히 비전 있고 뚝심 있는 리더입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과 행동은 종종 부도덕하거나 논란의 여지를 남깁니다. 그는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이 인간을 통제하는 세상을 앞당기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카프의 언행은 종종 도발적입니다. 그는 공매도 투자자들을 코카인 중독자처럼 기업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트라이벌이고 컬트적이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조직 문화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한 발언들은 그가 추구하는 전투적인 리더십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이미지로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주장이 강한 CEO는 종종 기업의 어두운 진실을 투자자에게 감추고
그저 자신의 신념으로 회사를 밀어붙입니다. 주장이 강한 펀드 매니저는 확신에 취해 있을 땐 누구보다 빛나지만 틀릴 땐 누구보다 크게 무너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버리는 해석하되 따르지 말고 카프는 추종하되 경계하라. 워런 버핏은 닷컴버블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시계가 없는 무도회장의 신데렐라와 같다. 자정 전에 떠나야 하지만 자정이 언제인지는 모른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음악이 멈출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움직이고 투자자들은 각자의 판단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높은 기대와 평가가 쌓이면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사이클 속에서 움직입니다. 과열과 조정, 낙관과 회의가 반복되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 자신의 포트폴리오와 리스크를 점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주변 투자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시각을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